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좀 무뎌진 것 같아요. 이제 좀 무섭다고 해야 되나요? 불안해요. 불안함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새 여자에게 명상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 여자에게 명상을 부탁해 16번째 부탁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윤지향이고요. 저는 내 마음의 아로마 이승혜라고 합니다. 저는 명상을 안내하는 마슈리입니다. 나마스테. 고정 인사가 된 것 같나요? 그렇죠? 자, 오늘 16번째 부탁을 시작할 텐데요. 가장 먼저 책 읽어주는 여자 코너부터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촬영 일자 기준, 오늘 기준으로 다시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이동할 때마다 계속 코로나19 알림이 뜨는데 핸드폰으로 수신이 되는데 두 분께서는 그런 알림이 뜰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세요? 다 저를 저한테만 알림이 뜨나요? 저는 좀 무뎌진 것 같아요. 알림이 이제 오면 알림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문자도 확인을 잘 안 하는 그래서 약간 무뎌진 이러면 안 되겠죠. 무뎌지는 기분이다. 그래도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죠. 그치. 너무 자주 쏟아지니까. 네. 맞아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좀 무섭다고 해야 되나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냥 예전에는 사실 주변에서 정말 직접 아는 사람들이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없어지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뭐 동네 병원에서도 나오고 또 한 번 이제 저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열이 나서 검사를 한번 받으러 갔는데 결과는 아니었는데 괜찮은데? 네, 그 과정 중에 그 선생님 검사 결과가 나오는 중에 이제 엄마들하고 다 같이 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름 혼자 자가격리를 이제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니 그때의 이렇게 느낌이 계속 이제 이게 진짜면 또 이런 느낌을 느끼고 그럴 현실감 거잖아요. 있게 네. 받아들였나 보다.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선생님하고는 반대로 그런 문자가 올릴 때마다 긴장되고 네. 불안하고. 네. 맞아요. 저도 좀 불안한 기분이 드는데요. 서울대 보건대학교에서 조사를 했대요. 코로나19 관련된 정보를 보내졌을 때 내가 그 정보를 접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느냐, 어떤 감정이 드느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은 대답, 60%가 불안이라고 대답을 했고 16%가 조금 넘는 분들이 이제 공포,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충격, 분노, 그리고 슬픔 이런 감정들을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정적인 감정. 네, 그 중에 가장 많았던 게 이제 불안과 공포인데 저는 오늘 불안함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으로. 그렇죠.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 내용에 이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책 제목에서 이미 눈치를 채실 것 같아요. 이 책 제목이 짠! 아무튼 식물이라는 책입니다. 감이 좀 오시죠? 네. 네. 이미랑 작가의 아무튼 식물이라는 책이고요. 책이 되게 작은데 굉장히 내용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낭독부터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읽게 될 페이지는요. 72페이지부터고요. 불안에 대처하는 나의 자세 부분인데요. 책 전체는 아니고 이 중에 일부분을 발췌해서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무리 작은 일을 진행할 때도 그 일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나쁜 상황들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나쁜 상상들의 작은 조각은 쉽게 생긴다. 그것들은 내가 숨만 쉬어도 생겨나고 금세 모여서 자란다. 세상에서 가장 키우기 쉬운 것은 불안이다. 나는 실체가 없는 어둠을 안고 살게 되었다. 세상 모든 것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의 정신세계를 공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았다. 쉽게 불안해지는 사람이 되면서 한동안은 모든 것이 버거웠다. 어떤 날에 나는 불안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거나 스치듯 마주하기만 해도 갑자기 불안에 빠지기 시작했다.
단 5분만이라도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였다. 더우면 불안했다. 추워도 불안했다. 배가 고파도 불안했고 배가 불러도 불안했다. 혼자 있어서 불안하기도 했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서 불안한 적도 있다. 책을 읽다가도 불안했고 영화를 보다가도 불안해졌다. 아무런 공식도 예고도 없이 불안은 불쑥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금방이라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아니면 내가 실수로 끔찍한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았다. 길을 걷다가 공사장에서 떨어진 철근에 머리를 맞아 식물인간이 된다거나 내가 탄 엘리베이터가 추락한다거나 하는 일들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세상에 걱정할 일은 끝도 없이 많았다. 온갖 감정들이 배꼽 아래에서 요동쳤다. 운전을 하다가 갑작스레 복통이 찾아와 핸들을 붙들고 엎드려야 했던 날도 있다. 언젠가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밤이면 테라스에 불을 켜고 멍하니 흙을 만진다. 괜히 할 일 없이 흙과 비료를 배 앞에 두기도 하고 뿌리가 많이 자란 식물들을 드러내 더 큰 화분으로 옮겨주기도 한다. 시든 이파리도 정리하고 화분도 닦는다. 식물의 세계에 들어서면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안전하고 커다란 초록색 원이 생긴다. 그 안에 들어간다. 불안은 나를 쥐고 흔들지만 식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나는 조금씩 평화를 얻는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시기가 자연스럽게 스르륵 지나간다. 물론 언제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번엔 무사히 지나간다. 지옥을 맛보고 연옥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나는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냥 하루하루 사라지는 것보다 더 능동적으로 살고 싶어지기 시작했다. 다시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되면서 스스로 구원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낮잠, 수영, 공원 산책, 요가, 그리고 식물 구경. 이 5가지가 나를 나아지게 한다. 잠깐 낮잠을 자거나 수영을 하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식물들을 구경한다고 해서 갑자기 마음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그저 불행의 굴 깊숙하게 들어갔던 감정이 불행과 보통의 중간 어디쯤에 서 있도록 도와준다. 마음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도 마법의 단어들을 잊지 않으려고 여기저기 써두고 자꾸 생각하곤 한다. 그동안 나름대로 무기력과 불행에서 벗어나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나에게는 저 5가지 행위가 가장 효과적이었다. 캡틴 플래닛의 땅, 불, 바람, 물, 마음처럼 단단히 한 팀으로 나를 도와주는 것들이다. 나는 자꾸 식물의 세계로 도망친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변해가도 나에게는 흙과 식물이 있다. 식물이 주는 에너지가 아직까지 나에게 영험함을 발휘하고 있다. 내가 모두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들이 계속 나를 도와줄 것이다. 한참 어둠에 허우적거리던 시절처럼 불행을 기다리는 태도로 살지 말자고 다짐한다. 그렇지만 혹시 불행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게 되더라도 스스로를 미워하지는 말자고 다짐한다. 다짐을 쌓아두지만 말고 최선을 다해 지키자 다짐한다. 다짐을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마지막 다짐이 더 중요해진다. 다짐한 일들을 지키지 못하게 되더라도 자학하지 말자 다짐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길었죠? 아니요. 네, 아무튼 시리즈라고 해서 정말 많은 시리즈가 나와 있어요. 네. 뒤에 보면 아무튼 피트니스, 아무튼 서재, 아무튼 방콕 등등 많은데 아무튼 식물은 식물을 키우고 있는 이 이미랑 작가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작가님은 그럼 식물 전문가신 거예요? 이분은 사실 디어 클라우드라는 밴드에서 노래를 하시는 그래요? 가수시고요. 그리고 식물에 관한 책을 이 책 말고도 또 한 권 더 내시고 지금은 EBS에서 이미랑의 식물수다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세요. 식물로 더 유명해지신 거 아닌가요? 그런가? 그러니까요. 저는 이 책을 2번 읽었는데요. 처음에는 선물을 받고 아무 생각 없이 읽었어요. 그래서 아, 식물의 세계는 이렇구나.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쉬운 게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좀 가볍게 읽었다면 2번째 이 책을 다시 읽을 때는 제가 식물을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읽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왠지 교과서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잘 봐야 되는 학습지처럼 느껴지고 필요한 부분 막 메모해뒀다가 다시 또 우리 식물을 제가 키우는 식물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식물을 키우세요? 저요?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3가지 식물을 키우는데요. 다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 그리고 유칼립투스 폴리안, 그리고 만세선인장 이렇게 3가지. 요즘은 이름도 많이 붙이던데 혹시 이름 있어요. 근데 이름이 어렵지는 않고 그 식물들, 나무들의 이름에서 따와서 네. 올리브 나무는 올리, 그 다음에 유칼립투스 폴리아는 폴리, 그래서 올리폴리가 되고 귀엽다. 가장 최근에 선물 받은 만세선인장은 만세예요. 근데 네. 이 아이들의 선물해주신 분들의 성을 따와서 좋은 성까지 아이디어예요. 있어요. 네. 제 성이 아니고 그 선물해주신 분들. 그럼 올리는 혹시 올리는 조올리고요. 조올리? 네, 풀네임이 안젤리나 안젤리나 조올리. 조올리. 네, 좋네요. 조올리고요. 폴리는 신폴리. 아. 그리고 만세는 강만세.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강만세는 귀엽다, 이름. 강씨와 네. 너무 딱인 것 같아서 그쵸. 찰떡인 강만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정도 많이 들고 네. 말도 걸게 되고 참 좋더라고요. 두 분은 혹시 키우는 식물 없으세요? 저는 식물을 계속 키우고는 있는데 죽어나가는 식물들도 마음 꾸준히 아프다. 있어요.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멋있는 거 남들이 이제 딱 왔을 때 인상 깊은 식물 야심작으로 진짜 힘들게 낑낑대면서 식물을 구입해서 두면 그런 식물은 빨리 죽더라고요. 백발백중으로. 그런데 예전에 강원도 어디 놀러 갔을 때 원두나무 뭐 한 몇천 원 주고 산 거 있거든요. 그건 너무 잘 자라요. 왜일까요? 좀 강하게 키워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관심을 두고 너무 물을 지나치게 주고 그런 거보다는 적당히 이렇게 뭐라 그러죠? 거리를 딱 두면서 관심도 그러니까 예뻐는 하지만 너무 막 지극정성이 돼서 과잉보호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과잉보호는 부작용이 심해요. 뭐든지 네, 적당히. 적당히. 우리 마쇼리 선생님은 식물 키우세요? 식물 저는 제 손을 못 믿어가지고 사실 네. 못 키우다가 이제 한 3년 전에 처음 몬스테라를 샀어요. 몬스테라 예뻐. 우아하고 멋있다. 근데 진짜 생명력이 강해요? 네 그래서 그 몬스테라를 하나 키우니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붙었죠. 네 자신감이 나 되나 보다. 그래서 계속 샀는데 그게 또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가 잘 자라기 시작하면 또 이제 이제 식물들을 계속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사서 저기로 보낸, 저세상으로 보낸 애들도 많고, 지금은 그래서 몬스테라랑 스투키. 스투키. 스투키도 잘 안 죽잖아요. 공기 스투키 정화식으로. 맞아. 잘 자라잖아요. 한 번 죽였어요. 물을 그러니까 과잉보호하셨구나. 과습이 걔는 위험한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 남아있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은 저 명상 그 선생님이 네. 아보카도 나무를, 나무? 네. 그거를 본 적이 없는 것 아보카도 열리면 같아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까지 모르겠어요. 그거 그거까지 열심히 안 키워보셔야지 알 수 네,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잎 안 난 상태에서 이제 씨앗을 심어가지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잎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아보카도도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대요. 그래서 아스팔트도 뚫고 자라는 애니까 편하게 키우라고 하셔서. 너무 좋다. 한번 사진 찍어서 저희 단톡방에 한번 네, 올려주시면 좋아요. 네. 다들 반려식물들이 있는 식물 집사시네요. 양집사. 요즘에는 식물 집사라는 아.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반려동물이 있는 것처럼 반려식물이란 말도 있고 또 식물 덕후라고 해서 식덕이라는 말도 있대요. 역시. 예전에는 왜 식물을 키운다고 하면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어머니께서 난초 기르는 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다 난이었죠. 그쵸. 잎 이렇게 맨날 예쁘게 닦아주고 그래서 맞아요. 왜 저렇게까지 잎을 닦으시나 하는데 이제 그게 힐링의 하나였던 거지.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알겠고 요즘에는 맞아요. 젊은 친구들도 많이 그래서 식물을 많이 키우고 최근에는 BTS가 그 다육이 사진 한 장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그러면 다육이가 불티나게.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확실히 생명이랑 같이 지내니까 크든 좋든 작든 좋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키우시는 반려식물이 있나요? 이렇게 하고 올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팬들이 자기가 키우고 있는 식물들 사진을 막 올리면서 화답하는 막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다 아파트 생활 많이 하니까 아무리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도 살아있는 게 없으면 맞아. 좀 삭막하죠. 그러니까 식물이 있는 집은 가면 그래도 짧지만 그 작은 공간이지만 좀 힐링은 되는 것 같아요. 집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요즘에는 식물 인테리어라고 해서 바로 이쪽에 그쵸. 플랜테리어. 지금 우리 플랜테리어. 선생님 왼쪽에도 고무나무가 딱 자리하고 있고 이건 살아있는 비마인드풀- 거죠. 이 아이는 살아있는 거지. 맞아. 그래서 비마인드풀 스튜디오에도 이렇게 플랜테리어를 해두니까 왔을 때 마음이 되게 편한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또 초록이 주는 힘도 맞아. 있고. 힐링이 좀 되는 것 그리고 같습니다. 오늘 또 제가 윤지향 아나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란 너무 노란 예뻐요. 치마 좀 입고 노란 치마 와달라고 입고 왔어요. 해서 딱 봤는데 아까 식물 얘기하니까 저는 프리지아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봄철에 그래서 흐리지요. 또 급하게 꽃말을 찾아봤어요. 천진난만 잘 어울려. 저랑요? 너무 잘 어울려요. 천진난만. 네. 제 손에도 좋다. 식물이 있어요. 지금 손에요? 짜잔. 봉숭아물 어머. 들이셨구나. 봉숭아 물들였어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예쁘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오랜만이죠. 너무 손이 예쁘다. 못생겨서. 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네. 예쁘다. 초등학생 손톱이 됐는데 이게 첫눈을 맞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고. 어머나? 이 나이에. 어머나?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물로 예전에 이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싶기도 하네요. 맞아요. 여행 가거나 이렇게 해서 산을 가는 것도 좋고 바다를 보는 것도 좋고 숲을 간다면 뭐 더없이 좋겠지만 지금 또 가기 어려운 계절이 되기도 하고 뭐 시기가 되기도 하고 해서 집 안에서 플랜테리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홈 가드닝 저희 최근에 상추도 심었거든요. 한번 우와. 실패를 했지만 그래서 홈 가드닝을 하면서 그 숲이 주는 효과를 집에서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맞아요. 생각으로 너무 오늘 좋을 것 시간을 같아요.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너무 책이 적세적소에 딱 딱 맞는. 가벼워서 들고 다니면서 읽기에도 참 좋아요. 이 아무튼 시리즈가 그렇더라고요. 그 저는 이 시리즈 제목을 쭉 보니까 아무튼 명상한 건 무엇이냐. 너무 좋겠다. 아무튼 명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요가는 있는데 명상은 아직 없어요. 이렇게 저희가 책 추진위원회를 한 10년 후에 발간이 되는. 너무 좋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네, 또 다음에 이어질 우리 명상 시간 그리고 심리와 아로마 시간도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자, 아무튼 식물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색어색. 항상 마무리할 때가 제일 그렇죠.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다를 자꾸만 더 떨고 싶어서 맞아요.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그래도 방송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희가 급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또 해봅니다. 저희는 다음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 한 사람이 하면 다 따라 해야죠. 그러니까요.